미국의 나스닥만 하더라도 고점이 16,000포인트였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1,200포인트까지 떨어지고서 결국에는 요번에 13,600, 700포인트까지 올라왔거든요. 거지반 다 올라왔어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거의 사상 최고가를 이렇게 넘보고 있는 거고, 결국에 우리나라도 성장성이 담보가 되면서 기업들이 돈도 잘 버는 기업들. 그러다 보니까 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것도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미국장 기준으로 이제 엔비디아 같은 이제 AI, 이제 소위 수혜주들이 너무 주목을 받으면서 이 한국에서도 이제 작년에도 한번 이제 하반기에 AI 뭐 관련주, 뭐 셀바스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주식들이 한번 슈팅이 있었고, 올해 다시 한번 이제 의료 AI 좀 더 초점을 맞추어서 요즘 그 수급이 또 활발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이 사실 작년에 이 한국에서의 AI 수혜주, 그리고 올해 AI 테마주가 양상이 좀 달라졌다 느낌이, 이런 생각도 그거 가는데요. 달라질 수 있죠. 그러니까는 원래는 작년이 아니고 재작년 12월 달 요때 로봇주가 반짝이었었거든요. 그때는 지금하고는 조금 상태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로봇주가 원래 시장에서 한 번씩 반짝이었던 거는 꽤 오래됐죠. 그러니까 로봇 관련 주식들이. 그런데 요번에는 그 1월 달에 미국의 오픈 AI에서 이제 챗 GPT가 나오면서 인공지능, 그러니까 AI 로봇, 쉽게 말하면 AI 로봇이라고 해가지고 AI 로봇 4대장이라고 해가지고서 주가가 급등을 했었잖아요. 100% 이상씩 이렇게 이제 많이 가고 그랬는데, 그것도 우리나라하고 또 미국하고는 조금 그 오픈 AI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죠. 우리나라는 결국에 납품하는 그 기업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성체 업체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는 많이 올랐다가 이제 지금 조정을 받고 있고 많이 떨어진 건데, 거기에다가 대기업체하고 연결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라든가 이제 삼성전자에서 투자되나 또는 LG에서 그 자회사격인 이제 로보스타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 또 현대차하고 관련이 좀 있는 납품을 하는 그런 이제 로봇 기업이라든가, 어제도 상한가층 루닉 같은 경우는 암 진단 거기에 이제 참가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바이든이 강력하게 발족시킨, 그러면서 어제 이제 상한가치고 오늘도 소폭 올랐죠 이제. 그래서 그 경우는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 관련 AI 로봇, 그렇게 이제 명명을 해야지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계속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는 테마성으로 올랐단 말이에요. 1월 달, 2월 달에 갔던 것은 챗 GPT 관련해가지고 테마성으로 올라가다 보니까는 일부 기업들은 뭐 유상증자, 대규모 유상증자도 하면서, 그러면서 주가가 이제 많이 떨어진 것도 있죠.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 회장님께서 스타일이 그래도 성장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게 낫다. 그 소외 업종을 미리 좀 길목시키는 전략보단 그래도 개인이라면 정배열 상태에서 올라타면서 좀 상승장을 좀 먹는 게 그나마 좀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죠. 강조하시지 않습니까? 주식 시장은 원래가 그래요. 그러니까는 주식 시장은 원래 태생적으로 새로운 거, 성장성, 그 성장을 한다고 해서 오버슈팅을 너무 많이 재무적으로 벌어들이는 돈보다 꿈이 너무 큰 기업들은 이제 조금 우리가 가려내야 되지만은, 결국에는 그 주식 시장은 성장성이 어느 정도 담보가 되는 그런 쪽의 주식들이 상승률도 높다는 거죠. 이렇게 쭉 보면. 그래서 많이 조정을 받아도 다음에 올라갈 쪽. 그러니까 미국의 나스닥만 하더라도 고점이 16,000포인트였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1,200포인트까지 떨어지고서 결국에는 요번에 13,600, 700포인트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고점을 한 14,000포인트로 이렇게 잡았는데 거지반 다 올라왔어요, 거의. 그러니까. 그래서 그 성장주들은,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거의 이 사상 최고가를 이렇게 넘보고 있는 거고, 결국에 금리 인상의 그 문제가 있더라도 그거를 극복하고 실적으로 역시 최고의 실적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나라도
성장성이 담보가 되면서 그 기업들이 돈도 잘 버는 기업들.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2차 전지가 한국에서 한 가지 업종만 꼽자면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은 이제 고평가 논란이 있고 공매도도 많이 있고 뭐 치열하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이제 좀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을 받아야죠. 제가 볼 때는 기간 조정도 좀 필요하고 그러면 다시 한번 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 거고. 그럼 사실 2차 전지 쪽도 사람들이 이제 많이 관심이 있으시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성장 산업을 일단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말씀하신 대로 회장님께서 그런 방안을 추천해 주시니까 조정 시 매수 관점에서 보자면 뭐 사실 흔히 이제 말하는 표현으로는 이제 뭐 21선 뭐 터치할 때 뭐 많이 안 깨지면 사라 아니면 뭐 61선, 121선 기준으로 잡고 좀 더 터치해서 이제 중장기 상승 추세가 유지되면서 사라 뭐 이렇게 조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괜찮죠. 그러니까는 이제 얻은 주식은 과도하게 올라왔을 때 기술적으로 5일선하고 21선 간격이 별로 없는 주식들도 있어요. 너무 가파르게 올라갈 때는. 그러니까 그럴 때는 21선까지 떨어졌다고 매수하면 부담이 크죠. 그러니까 가파르게 올라간 만큼 우리가 골이 깊다고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는 심지어 121선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삼성 SDI가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그 경우는 80만 원까지 올라갔었죠. 그때 81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그게 70만 원에 61선이 있었는데 70만 원을 깨고서 66만 원대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다가 요번에 74만 원까지 해보게 됐는데 그런 경우는 61선도 믿을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요즘에는 대형주들은 또 좀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공매도를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정하고 공매도를 치면 거기 외국인 기관이 이 퍼붓는 공매도를 이겨낼 재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럴 때는 언더슈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해서 그 지지선의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가끔은. 그래서 상승장일 때는 장 자체가 과거 이제 작년, 재작년하고는 틀린 장이니까 보통은 웬만하면 61선 정도에서 사면은 그렇게 크게 손해볼 거는 별로 없죠. 그러니까 그때 같은 거를 봤는데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61선이 가격이 17만 원이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17만 원을 벗어서 20만 원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요즘에 조금 떨어져서 다시 이제 가격이 조금 떨어져 있는데 같은 업종에 같은 비슷한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공매도 치는 쪽에서 의도하고 그 적정 주가보다 더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보통은 그 장이 무너지는 장이 아닐 때는 61선 정도에서 사면은 크게 리스크가 제한적이지 않나. 이렇게. 그러니까 주식은 무조건 많이 올라가면 리스크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 주식 투자를 매 순간 이렇게 하다 보면 확률 문제에 부딪힐 때가 많이 있거든요. 어느 때 주식을 사냐면 더 떨어질 확률이 적을 때, 어느 때 많이 올랐더라도 어느 때 매도를 하냐면 추가 상승이 별로 여력이 없을 때. 그러면 남들이 아무리 좋다고 말을 하더라도 매도하고 나오는 게 맞죠. 결국 이제 아주 단순해요. 그러니까 하방이 좀 닫혀 있는 종목고 그리고 상방이 열려 있는 종목을 사고 이제 상방이 닫혀 있고 하방이 열려 있는 종목은 판다. 그렇죠. 이게 대원칙으로 이제 가져가시는 그렇죠. 그러면 거의 이제 시간차는 있는데 거의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최종적으로 기아 같은 경우도 그때 1분기 실적이 원체 좋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9만 원이 넘었는데 제가 나중에 추가 매수한 거를 8만 9천 원에 다 팔았거든요. 그러니까는 거기에서 보면 이제 1,000원, 2,000원은 더 올라갔어요. 그렇지만은 지나고 나서 보면 이제 그게 맞은 거죠. 아무리 실적이 좋더라고 하더라도 그것만 주야장창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종합주가 지수, 우리 코스피 지수하고 매칭도 좀 시켜야 되고 시장하고 시장 대비해서 이게 너무 과도하게 올라가지 않았나 또는 과도하게 떨어지지 않았나. 이제 다른 악재 나오는 거, 뭐, 대규모 유상증자를 했다든가, 그런 경우는 제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이제, 그렇게 조금 냉철하게,
시장하고 매칭을 시켜서 이게 과도하게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말씀드린 그 대형주 같은 경우 매수하고서 기다리고 있다 보면은 분명히 괜찮아지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요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이 사방이 닫혔다, 상방이 열렸다. 사실 이걸 보는 방법은 이제 뭐 크게는 기본적 분석, 펀더멘털을 보는 게 첫 번째일 거고, 두 번째는 뭐 그래도 차트 입장에서 매물대도 보고, 뭐 지지선도 보면서 이제 판단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물론 당연히 돈 되면 다 하셔야겠지만, 그 회장님께서 그래도 개인분들이 좀 이것만큼은 염두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나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기업 실적이죠. 그러니까 잠재적인 실적. 제가 기아차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식을 원체 잘 알고 있으니까 그게 심지어 코스피 지수가 얼마일 때 얼마 가격까지도 제가 몇 년치는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저 가격에서는 그리고 또 실적도 좋잖아요. 그러니까는 저 가격에서는 무조건 사도 돼.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가격에서는 무조건 사도 돼. 그리고 반등을 할 때 저 가격 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팔지 마.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차트 그런 것보다 일단은 그 기업의 기본 기업 가치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기아 같은 경우는 액면가가 5,000원이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뭐 100원짜리 액면가 하는 기업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6만 원이면은 6,000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5,000원짜리로 따지면. 그러면 너무 싸죠. 싸도. 그리고 또 그 지배 구조로 따지면은 현대모비스도 지분을 많이 갖고 있고 그거는 그냥 거저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6만 원이면. 그 올 초에 6만 원까지 떨어졌었던 거죠. 작년 말에 6만 5천 원일 때 이제 배당락이 되면서 연말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그러면서 기아만 따지면 올해 고점까지는 50% 상승한 거예요. 그 바닥 대비해서. 그러니까 대형주가 그 정도면 수익이 엄청 큰 거죠. 지금 가격에서는 크게 그 많이 먹을 가격이 아니에요. 이제 8만 원 초반에서는 그게 10만 원 가야 그 20% 먹나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주식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지수 전체적으로 좀 오른 측면도 있어서 뭐 전체적으로 이제 사실 괜찮은 종목이라면 연초 대비 오를 만큼 사실 또 오른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사실 이 투자분들이 올해 하반기에 지수가 한번 밀리면서 전체적으로 이 주도 업종들도 한 번은 조정이 올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안 그래도 뭐 연준도 물론 이제 매크로를 많이 보는 게 뭐 종목 선택이 큰 도움 안 된다는 거 이제 말씀드리고는 있지만 뭐 매크로를 볼 때 이 시장의 장세를 하반기는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시나요? 크게 많이 빠질 거는 아니고 단지 이제 그 중국 경기가 의외로 안 살아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중국 관련 그 지수, 홍콩이나 중국 지수들이 그 맥을 못 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홍콩 H 증시 같은 경우는 7,800포인트까지 올랐다가 이게 6,000포인트 초반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그러다가 이제 지금 뭐 6,700, 6,600 요 정도고 항생지수 같은 경우도 2,500, 2,600포인트 갔던 게 2,000포인트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 1,900포인트대. 그러다 보니까는 그게 살아나야지 그거 관련해가지고 한국 증시도 조금 더 살아날 것 같고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눌렀던 금리 인상 부분은 일단락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는 아니고 경기 침체라는 말은 지금 싹 들어갔죠. 둔화 정도인데 이제 2분기 실적하고 3분기 실적에 2분기 실적이 중요하다고 생각들어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2분기 실적이 크게 좋아지지 않으면 조금 조정이 조금 더 진행될 수도 있죠. 기간 조정이. 그러고서 2분기 실적이 의미가 있게 지표가 나오면 2분기부터 벌써 이제 그 발표한 이후로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될 수가 있다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불안하게는 안 보고 있고 2,500도 깨고 내려가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2,650이
장중 고점이었었는데 코스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100포인트 정도면 되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좀 많이 밀려도 코스피 기준으로 뭐 2,400 후반 정도 뭐 네. 일시적으로 뭐 장중에 거기까지도 안 갈 것 같아요. 예.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2,500 정도면 초반 이 정도면 충분히 조정을 받지 않았나 싶은 예. 거고, 일단은 이제 대기하고 있는 그 매수세도 만만치 않거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너무 높아가지고 머뭇거리다가 기회를 놓친 부분이 많이 있어서 5월 원래 그 포스코 홀딩스라든가 이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5월 초순 중순께 그 30만 원 했었잖아요. 예. 근데 그것도 30% 가까이 올랐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도 뭐 37만 원대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그런 게 거기까지는 안 떨어질 거로 보거든요. 근데 조금 떨어지더라도 올라간 거는 가파르게 올라갔는데 떨어지는 폭은 아마 제가 보기에 조금 적게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이제 66만 원까지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못 산 사람들이 속쓰려 할 수가 있으니까는 요번에는 웬만해서는 70만 원을 깨지 않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 그 이제 배터리 2차 전지 쪽에 예. 그러니까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뭐 공매도 싸움이 아주 치열하다 보니까는 그 얼마 전에 미국에서 그 중국 배터리 공장 예, 고션이라는 그, 회사가 뭐 북미 공장 설립해서 설립 허가를 낸다 예. 그래가지고 그날 2차 전지주가 급락을 했었잖아요. 예. 그럴 때 그게 시간에 55만 원대까지 이제 떨어졌었잖아요. 네. 그러더니만 원성복귀했잖아요. 그냥 원체 그 세게 들어오는 쪽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고민스러운 게 그거예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확률로 따진다 그러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간다고 하더라도 얼마를 먹겠어요? 저 삼성 SDI 기준인가요? 에코프로 아니요. 기준인가요? 에코프로. 에코프로 기준. 사실 이미 70만 원 후반대인 가격에서 80만 원 쌍봉 찍고 사실 조정 받을 자리 가능성이 높은 차트상으로 뭐 이렇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그래요. 저도 예.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82만 원이 고점이고 81만 원, 80만 원이 넘었었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쌍봉이고 지난번 고점이 78만 원까지 갔다가 이제 밀렸었던 거고 그러고서 오늘인가 어젠가도 또 78만 원 예. 근처까지 왔었죠. 그러니까 거기에 매물대가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기술적으로는 그 이상 가기가 쉽지 않지 않느냐. 만약에 뭐 지수가 나중에 혹시 3,000 넘어가고 막 그래서 과열이라 그러면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말씀드린 대로 확률로 들어가면 내가 거기에서 신규 매수 진입을 해가지고 수익이 날 수가 있느냐. 떨어질 확률이 높으냐. 다시 말해서 하방이 열려 있느냐, 상방이 열려 있느냐. 이제 투자자 몫이죠, 그거는.